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의미입니다. 7월 9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방송 때마다 목이 터져라 상승을 확신하고 있죠. 지금도 XRP의 가격이 꿈틀꿈틀 대고 있습니다. 정고점의 가격은 어느 한순간 정말 짧은 구간 안에 몇 주면은 단 한순간에 뚫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 몇 주도 안 걸릴 수가 있습니다. 몇 거래일이면 정고점을 뚫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 알트코인 시장은 너무나 작은 시장입니다. 그들은 이미 알트코인의 개수를 모으고 있고요. 물량 매집이 완료가 되면 한순간에 가격을 띄울 수가 있다는 거. 가격이 뜨면은요. 횡보하는 구간에서 오랜 시간 동안 횡보하죠. 뜨면 들어가면 늦죠.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겠다. 하다가 벌써 이 가격입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온 사람들만의 영역이에요. 이때 상승을 확신하는 사람들만 여기 합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난 시간도 꼭 그래왔습니다. 그러나 일반 개인들이 눈으로 확인하고 들어와서 7개월 동안 물리다가 결국 또 포기해서 나가죠. 이들이 지금 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욕을 해도 좋아요. 이번 허들을 뛰어넘으시길 바랍니다. 한 3,000원대에서 3만원 가게 되면 싸게 많이 매집한 것이죠. 3만원대에도 늘 욕하는 사람들도 들어올 거고요. 10만원대에서도 30만원대에서도 50만원대에서도 100만원대에서도 욕하는 사람들도 늘 들어올 겁니다. 1XRP 100만원은 약소한 금액일 수가 있으니까 말입니다. 트럼프 미디어 테크놀로지, 바로 나스닥 상장회사이죠. 거기에 최대 쩐주가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미디어 테크놀로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트루스 소설, 여기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포함 암호화폐 ETF를 SEC에 신청해주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에 진출에 본격화하고 있다. SEC의 승인 시에 최초의 펀드 형태 ETF이다. 여기에 포함된 코인이 BTC, ETH, XRP, 솔라나. 여기에 XRP가 포함되어 있다. 자, 그러면은요. 다시 한번. 트럼프가 직접 본인의 SNS를 통해서 미국의 국가준비자산, 차세대 국가준비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이 포함되어 있죠. 여기에 이더리움, XRP, 솔라나, 에이다를 언급해주고 있다. 자,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디지털 라지캡 펀드에 당연히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에이다가 들어가고 있다는 거. 이쯤 되면 이들 코인들은 사실상 100%, 100이란 말을 절대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미래는 어떻게 미래가 100%겠습니까? 99.9% 좋아하고요. 확신이 있을 때 95% 이상을 저는 씁니다. 특히 주식의 시절에는 주식에 오랜 시간 투자해왔었기 때문에 저의 모든 평생의 투자는 주식기간을 주식회사에 투자했었습니다. 바로 상장 주식에. 그러나 그 에너지가 코인으로 이동해 나가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저의 모든 에너지는 현재 코인으로 이동해 있죠. 왜냐하면 이쪽이 본질적인 시장의 에너지의 축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주식이 토큰화가 된다. 이미 뉴욕 증권거래소 거기를 로빈후드에서 토큰에 대한 거래를 사용하게 되면서 뉴욕 증권거래소가 지금 위상이 흔들거릴 수가 있어. 그런데 이 말은 엄밀히 말하면 틀린 말입니다. 맞으면서도 뉴욕 증권거래소의 에너지를 토큰화 시장으로 옮기는 거기 때문이죠. 뉴욕 증권거래소나 로빈후드의 주인은 똑같기 때문이죠. 그들이 주식의 에너지를 토큰으로, 채권의 에너지를 토큰으로, 부동산의 에너지를 토큰으로, 원자재 에너지를 토큰으로, 이걸 기반으로 한 파생상품의 에너지를 토큰화 시장으로 이동시키기 때문이죠. 전 세계에서 이렇게 설명할 사람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오직 제 채널하면서 저만이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 이렇게 말하니까 굳이 저를 자랑하거나 피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상 팩트입니다. 왜냐하면 기업에 오랜 시간 동안 투자를 하고요. 코인에 오랜 시간 동안 투자를 하고요. 또한 산업군, 반도체, 조선,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자동차 부품, 디스플레이, 가전, 유무선 통신기기, 건설기계, 해운, 철강. 왜 경제학자들이 부자가 못 되냐면요. 매크로 경제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전문가가 아니죠.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투자하기 위해선 반도체 업황을 알아야 돼요. 조선 업황을 알아야 되고요. 석유화학, 자동차, 자동차 부품, 디스플레이, 가전, 유무선 통신기기, 건설기계, 해운, 철강뿐만 아니라 새로운 산업군인 바로 제약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또한 2차전지 산업군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요.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의 이해가 필요해야 결국 이 주식에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블록체인을 이해했기 때문에 코인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유가금리 환율을 기반으로 한 경제 원리를 작동 원리를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숲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걸 전반적으로 통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진행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에 대한 자세한 사항들이 멤버십에서 고작 7만 원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직접 오셔서 체감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7만 원의 값어치는 영상 하나가
제공하고도 남음이 있으니까. 직접 많은 분들께서 들어오시길 잘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고민하다가 들어왔더니 들어오길 정말 잘했네. 직접 들어와 봐야 알겠지요. 그 7만 원의 값어치는 영상 하나가 제공하고도 남음이 있다. 포르시어스, 여기에서 포르시어스 울트라 XRP ETF, 레버리지 ETF입니다. 미국 예탁결제원, 여기에 티커가 등록되었습니다. 파생에서 먼저 움직임이 포착된다. 이거에 대한 움직임은 곧 XRP 현물 ETF에 대한 전초전 시그널입니다. 루비누드에서 비트코인, 솔라나, XRP 마이크로 선물을 출시합니다. 먼저 파생을 출시하고 현물로 확대하게 되죠. 시장이 확대되는 움직임이고요. 루비누드에서 미국 고객에게 이더리움, 솔라나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한다. 솔라나 스테이킹은 이미 솔라나 ETF에 대한 스테이킹은 이미 스밍이 났죠. 그리고 이더리움 스테이킹이 진짜 중요한 큰 모멘텀입니다. 대형 모멘텀. 제가 이 이야기만 100번이 넘게 말씀드리고 있죠. 루비누드 주식 토큰화로 24시간 거래를 추진한다. 뉴욕 증권거래소 수익의 위협을 받고 있다. 좀 전에 설명을 했죠. 에너지의 축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루비누드의 비트스탬프. 비트스탬프를 루비누드가 인수합니다. 싱가포르에서 라이센스, 면허를 취득하고 아시아 태평양으로 시장에 공식 진출하고 있죠. 그래서 루비누드가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최근 들어서 주가가 폭등해 나왔던 겁니다.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 결국 최근 들어서 루비누드의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뚫고, 자, 주가 흐름을 좀 봐볼게요. 루비누드 주가의 흐름입니다. 자, 고점을 찍고 하락했다가 오랜 시간 동안 횡보하다가 추세를 전환시키고 최근 들어서 고점을 뚫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암호화폐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주가에 고스란히 녹아있다. 이 루비누드의 주인장은 누구일까요? 바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 그들입니다. 뱅가드, 피델리티, 블랙락, 뱅가드. 달러의 4대장이죠. 얘네가 루비누드의 주가 상승과 함께 많은 투자가 집행되고 있다. 확장을 시키고 있다. 그로 인해서 루비누드의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기점이 마련되고 있다. 이미 루비누드에서 비트스탬프를 인수합니다. 루비누드에서 비트스탬프를 인수하고요. 그쵸? 루비누드의 비트스탬프, 비트스탬프의 리플이 비트스탬프 지분을 일부 인수합니다. 루비누드가 비트스탬프를 인수했다. 충분히 엮여있다는 걸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루비누드 유럽과 미국의 XRP가 재상장되게 되죠. 결국 이거는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맞물리는 현상의 바로 기준점입니다. 루비누드의 주인이 결국 달러화의 주인이다. 쭉쭉쭉 얘네가 실적이 기대화가 된다. 암호화폐 시장 기대감으로 결국 사업에 막대한 투자가 집행되고 있다. 이 투자를 집행하는 바로 꽃은 달러의 주인장과 맞물려 있다. 루비누드, 비트스탬프, 리플 하나의 고리로서 연결되어 있다. 시장의 확대 움직임을 우리는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올해 라이트코인, 솔라나, XRP ETF 승인 확률이 95%이다. 거의 100%에 육박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리플, 연준 계좌를 개설하였다. 마스터 계좌. 연준 역사상 처음이다.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오고 있을까요? 리플의 연준 마스터 계좌 신청은 은행 인가보다 중요하다. 은행 인가도 중요하고 맞물리면서 마스터카드 여기 또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미 올해 3월 달에 암호화폐 은행 연준 마스터 계좌 접근 허용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죠. 한 달 만에 서클이 미국의 라이센스, 은행 라이센스 신청하고 있고요. 결국 이 그림을 본다면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리플의 RLUSD, 스테이블코인의 자문위원회입니다. 여기에 크리스 라슨, 자, 이분 하나하나, 이분이 쉐일라 베일러, 이분이 FDIC,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 4대 규제기관 중에 하나이죠. 미국의 모든 은행들 여기에 계좌를 동결할 수 있는 막대한 권한을 지닌 곳입니다. 여기에 데이비드 푸스, 이 세 분의 이력을 한번 봐볼까요? 왜 자문위원회에 이런 막강한 인력들이 들어와 있을까요?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죠. 왜 리플은 게임이 끝나 있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데이비드 푸스예요. 이분의 이력이에요. 이제 리플의 스테이블코인 자문위원회에 들어와 있고요. 그 전에 딜로이트, 세계 4대 회계법인, 서클, USDC 뿐만 아니라
R3 기업용 블록체인의 3대장이죠. R3 하이퍼레저, 이더리움 얼라이언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사실상 4대장이라는 거. 자, 그 다음 CLS 세계 최대 외환 그룹이에요. 또 한 번 스테이트스트리트 달러의 4대장이죠. JP모건, CME 그룹. 파스제품의 주인장입니다. 세계 최대 상품 선물 거래소. 여기에 있었던 사람이 엄청난 사람이죠. 데이비드 푸스, 리플의 자문위원회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소식입니다. 또 한 번 켄 몽고메리, 이분 또한 리플의 스테이블코인 자문위원회에 들어와 있죠. 이력을 보겠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보스턴 연은, 그 전에 미 연은 미국 중앙은행. 자, 돌려볼게요. 번역기를요. 미 중앙은행 부국장경 최고 개발자, 미 중앙은행 전무부사장 겸 연방준비제도 최고 기술 책임자, 페드나우 서비스 프로그램의 일원이었다. 보스턴 연은의 바로 부사장 겸 최고 운영 책임자, 리플의 스테이블코인 자문위원회로 들어와 있다. 왜 리플이 달러의 주인장과 연결되어 있을까요? 우리는 다시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다. 한 번 더. 라고람 라잔이죠. 이분은 전 인도 중앙은행 여기에 총재입니다. IMF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였고요. IMF, 인도 중앙은행, 이들이 하나같이 리플의 스테이블코인 자문위원회에 직접 들어와 있습니다. 크리스 라슨, 그렇죠? 이 뒤에 HSBC와 IMF. 이야기가 나온 김에 IMF의 또 이력을 또 확인해 보죠. IMF의 고위급 자문위원단입니다. 여기에 크리스 라슨이 직접 이름을 올리고 있죠. 서클의 제레미 알레이요, 알리바바, 스페인 넘버2 BBVA, 미국의 예탁결제원 DTCC, 세계 3대 예탁결제원이 있습니다. 유로클리어, DTCC, 독일의 클리어스트림, 얘네가 ISO 2002 이후에 관리자 그룹의 리플과 스위프트와 공존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유럽 중앙은행, 중국 중앙은행, 싱가포르 중앙은행, 세계 OECD, 세계경제협력개발기구, IMF 전 총재이자 크리스토 라가르드, 현 유럽중앙은행 총재입니다.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 싱가폴 중앙은행, 캐나다 중앙은행, 이들이 바로 IMF 고위급 자문위원단에 지금 들어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리플의 브래드 하우스가 바로 여기 있죠.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 전 IMF 총재이자 현 유럽중앙은행 총재 크리스토 라가르드, 여기에 IMF 고위급 자문위원단과 함께 사진을 직접 찍고 있다는 거. 왜? XRP가 트럼프가 직접 미국 국가준비자산으로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에이다를 언급하고 있는지, RLUSD, 스테이블코인 자문위원회에 이런 막강한 인원들이 들어와 있는지. 72개 플러스 많은 ETF가 지금 SEC에 신청되어 있습니다. XRP 95%가 아니라 거의 100%에 육박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마이클 셰일러가 마이크로스트레이지 2분기 5.5조 수익을 기록하고 속칭 빤스까지 비트코인을 현재 가격대에서 매집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온체인 활동이 활발하고요. 2012년 이후에 최고 1일 거래량을 기록하고 있죠. 전 세계 메가고래 이더리움 보유량이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리플이 연준의 계좌를 개설하고 여는 역사상 미국 중앙은행 역사상 처음인지, 왜 리플의 페드 와이어를 대체하는 페드나우, 연방준비은행의 마스터 계좌에 리플이 직접 연결되고 있는지, 그 망을 대체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빨대가 말입니다. 그 빨대의 새로운 주인인 리플렛, 거기에 송금과 브릿지를 담당하고 있는 XRP, 우리는 거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만드는 겁니다. 미래를 만드는 세력의 움직임을 포착하는 게 미래를 예측하는 첫 번째 통찰력입니다.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 보이지 않는 고래, 보이지 않는 손, 바로 그게 그들이라는 거. 그들이 공급을 통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게 자본주의의 원칙입니다. 고기 잡는 방법과 원리를 지대로 배우셔서 결국 이 마라톤을 완주하시길 바랍니다. 그 막대한 수익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대로 배워야 되겠다.